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2022년도 1월달 첫날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월 1일 잘 쉬셨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죠. 1월 3일부터 날씨 좀 추울 것 같긴 합니다만 힘차게 한 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일상 IT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매일 아침 7시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뭐 저녁 때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가끔씩 주말에는 메타버스 라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를 준비를 하는 것들도 있고 제품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해설에 대한 거다 보니까 올해는 저 말고 다른 파트너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작가님들, 대표님들 이런 분들하고 좀 인터뷰하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해요. 혹은 스타트업들 분 중에서도 이런 제품을 좀 소개하고 싶다라든지 우리 회사를 좀 알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책 같은 것들 나오시는 것들 소개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상단 부분을 제가 비워놓은 이유가 관련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멋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멋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쉬는 날 동안에 IT에 관한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뉴스를 찾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NFT 얘기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2022년 계속해서 NFT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NFT를 발행할 예정이세요. 단순 판매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자 이건 아니고 선거 자금을 펀딩을 하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약정서를 NFT로 만들어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도 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부가 아니라 펀딩의 경우에는 이게 아마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채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약정서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오가는 거리가 많기는 한데 이번엔 우리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 선언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NFT를 발행하는 방식이 공식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되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플랫폼을 쓸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또 이거를 다시 또 판매하게 될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자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월 11일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반대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 거래소와 관련해서 내용을 봐보시죠. 저 오픈시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좀 뒤지다 보니까 이 오픈시 알고 계시죠? 최대 거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글로다가 검색하셔도 돼요. 한글로 박영선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거고 이게 두 번째 거예요. 2호도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자, 들어가면 2018년 1월 10일에 었죠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한데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운격이 되질까 않을까 우려한다. 조금 너무 심플하게 만드시겠습니다. 캡처하면 하나잖아요, 여기요. 캡처로 만드셨던 거였었는데 이렇게 인용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 포스팅은 NFT로 발행합니다 나왔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디에 올렸는지 아시죠? About Craft Space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래프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NFT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발행을 해서 클레이튼 방식으로 연동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제일 지금 조회수가 높은 채널 중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누구나 카카오 크래프트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서 오픈시에서 판매하기 요거 제가 올린 게 있었죠. 그거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자 봐보죠. 디테일에 대한 것들 보면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컨텐츠 주조고요. 쭉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입찰한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1600의 오퍼가 들어왔다는 내용 보이시죠? 1600 클레이다 보니까 이게 2144달러. 근데 현재 1 클레이가 1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가격 짐작이 가시는 거죠.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트랜스퍼 어디서 지금 돈이 갔었는지에 대한 것들 민팅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팅 보게 되면은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성을 했는데 팔렸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12월 30일에 민팅을 바로 했었었고 프라이스를 지금 2000 클레이로 걸어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2000 클레이에 사겠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낙찰이 되어서 지금 요 코드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프롬에서 2까지 넘어갔으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소유주가 된 상태예요. 178명이 봤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샀다라고 봐야겠죠.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삼아 눌러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소유했는지 지금 이제 하나를 소유한 걸로 나와요. 음, 그래서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가 1600 클레이에 그래서 낙찰이 됐다. 제일 높은 금액에. 빨았으면 샀을 텐데.
자, 나중에 또 이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의미가 있는 걸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크래프트 스페이스를 이용했다라는 것들, NFT를 발행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NFT도 과연 크래프트 스페이스로 될지, 아니면 오픈시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저는 무조건 좀 사야겠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반대편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입니다. 스퀘어 에닉스 알고 계시죠? 저의 한때 이 시간으로 따지면 꽤 많은 시간을 가져갔던 바로 그 회사죠. 이 회사에서 만드는 대작들 아마도 여러분들 올드 게이머 분들이면 아실 텐데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였지 않습니까? 파이널 판타지. 홀수가 원래 명작이었었는데 또 그걸 깨고서 6도 정말 재밌었죠. 쭉 이어졌었어요. 바로 이 회사 스퀘어 에닉스에서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메타버스 한다. NFT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것 때문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극과 극으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자, 앞으로 P2E,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거죠. 이거를 통한 토큰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바로 다음 달인 2월 달에는 파이널 판타지 6의 리마스터 버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애들이 길쭉한 건 아니고 픽셀 수정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픽셀이 좀 아름다워지고 스마트폰에도 보기 괜찮아지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포스트 토큰이라는 이름의 액션 RPG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PC용하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좀 휴대성 있는 것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자, 이미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샌드박스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더블점프 도쿄와 함께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의 NFT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닉 알고 계시죠? 세가의 소닉. 이 세가 역시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컴퍼니 더블점프 도쿄 또 나왔죠.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NFT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더블점프 도쿄라고 하는 것들을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더블점 도쿄가 지금 우주소년 아톰 NFT를 출시하고 1시간 만에 낙찰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1월 19일 대한민국 NFT 포럼 개최하는데 여기도 또 들어왔다는 이야기들 쭉 내려가게 되면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2천억 규모 매틱 네트워크 대응을 한다. 이런 것들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 이런 것들도 있고 구미 스퀘어 X 세가 이어서 NFT 토레트를 가동을 하고 있다. 더블점프 도쿄, 라리블 생태계에 합류를 했다. NFT 실험을 계속한다. 그러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점프 도쿄라고 하는 것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상장도 있으려나? 더블점프 도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인베스트가 아하. 예, 갑자기 제가 좀 진지해졌었는데 이거 좀 천천히 좀 보고서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재밌네, 이거. 이런 기사는 좀 볼만하죠. WP 도쿄. 매틱에 대응했다는 얘기 있는데, 이건 제가 한꺼번에 좀 풀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스퀘어 에닉스, 그리고 일본의 지금 게임 관련해서는 더블챔프 도쿄라는 것이 꽉 잡고 있다. 일본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조금 더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건 단신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5일에서 8일 현지 시간이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2가 열려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렸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평도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오프라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오미크론 때문에 올해 역시도 글로벌 컴퍼니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비욘드 에브리데이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의 회사, 페이스북이죠. 기조 연설도 안 하고 전시도 안 하고 시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독단으로 가겠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AMD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발표와 시연을 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 부스를 차려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면에 국내 회사들은요 역대 최대인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 거죠, 이제. 삼성전자, LG, SKT, 현대차,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코웨이, 한국컴퓨터, 마디프렌드 등의 기업들이 부스도 참여하고 핵심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련된 것들, 뭐 우리나라 기업들 기자분들도 가신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도 올해는 정말 가보고 싶었었는데, 갔다 오면 또 이렇게 또 격리되지 않습니까? 이후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빠르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냐 벌써? 작년 같은 경우에 CES 2021 핵심은 읽다라고 하는 전자책을 빠르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도 세 가지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CS 2022 이번 주니까 계속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셔도 좋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제품들도 주목을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미국도 참석 거의 안 하고 중국도 참석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KCES가 될 것 같습니다.
스퀘어 에닉스 메타버스 토큰 발행 예정에 있다. 하지만 이거보다 저희가 주목한 건 더블점프 도쿄라고 하는 기업이다. 자, 이재명, 박영선 NFT, 박영선 NFT가 먼저 발행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NFT도 발행될 예정에 있다. 관련된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도 이거 사면 좋으니까요. 언제 되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내용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였습니다.